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은 HLB 그룹의 애니젠 인수와 가남 신약의 FDA 승인 여부를 앞둔 시점에서 주주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크게 8가지 핵심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커뮤니티 입장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HLB 투자자뿐만 아니라 뭐 2차전지 투자자, 그다음 반도체 투자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모이고 계시니까 여기서 이제 뭐 소통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또 저희가 시차 없이 유튜브 채널은 이제 무료로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매수해라, 매도해라 관련해서 이제 자세한 디테일한 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는 이제 제가 조언 같은 것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도 받고 소통을 또 하고 있으니까 많이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일단 지금 제일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게 지금 HLB 주식을 사도 될까? 추가 매수해도 될까?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HLB 주식의 이 적절한 타이밍은 현재 진행 중인 FDA 승인 이벤트에 크게 좌우가 되겠죠. 승인 결과를 앞두고 주가 변동성이 극도로 커진 상황에서 지금 매수하는 것은 일종의 동전 던지기와 같은 이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 시에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 시에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복권을 긁는 것 같아요. 그쵸? 즉석 복권 한 장을 사면 거기에 이제 행운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행운의 숫자 7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막 긁다 보면은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그 시점에서 이게 5가 나올지 아니면 이게 7이 나와서 승인을 받을지, 그렇죠? 그리고 이 HLB 주가가 최근 수개월 동안 이 FDA 승인의 기대감으로 급등락을 거듭해왔어요. 작년 11월 달에 28,600원 정확하게 쳤던 이 주가가 올해 3월 말에 12만 9천 원까지 치솟았었죠. 3월 26일 날. 그렇죠? 예. 그리고 승인 지연과 기대 심리 변화로 인해서 5월 달에 5월 말쯤에 이제 5만 원대 미만까지 내려왔어요. 예, 그쵸. 4만 7천 원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이제 저희가 이때 들어갔습니다. 5, 6만 원 선에서 아카데미에 이제 투자를 했다고 실제로 또 이거를 입증을 또 해드렸고, 지금은 이제 계속 길게 가져가고 있는데 6개월간에 거의 한 250% 정도 되나요? 넘게 급등했던 그 부분이 있어요. 그 기대감의 일부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뭐 현재 주가에는 이미 승인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매수를 하면 FDA 결정 이전에 탑승을 하는 셈인데, 이거는 마치 이제 시험 결과 발표 전에 합격을 미리 축하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합격하면은 이제 기쁨이 배가 되겠지만 불합격하면 충격이 클 겁니다. 승인을 확신을 한다면 뭐 현재 가격대도 지금 7만 8천 원인데 매력적일 수가 있으나 결과를 모르는 이상 분할 매수나 위험 분산 전략이 권장된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일부는 지금 매수를 하고 일부는 뭐 결과 후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예 뭐 결과 발표 후에 확실성이 높아진 뒤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윤철중 TV 아카데미에서도 늘 강조해온 그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크게 출렁일 때 오히려 기회가 옵니다. 실제로 이제 HLB가 과거에 임상 결과 승인 지연 이슈로 폭락을 했다가 다시 큰 상승을 연출한 전례가 있었죠. 이거 진짜 매번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또 입증을 해드려야 돼요. 커뮤니티에서 있는 그대로. 지금 5월 23일 날 57,000원대 까지 내려왔을 때죠. 그리고 또 이후에 6월 달에 6만 원 미만 저희가 이제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투자를 진행을 했어요. 6만 원 미만대.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 매수를 한 투자자들은 또 지금까지도 상당한 수익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약을 가진 회사의 어떤 일시적인 위기는 세일 기간이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면
지나친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에 살 기회를 또 포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느냐에 대한 답은 사실상 투자자분들의 위험 감내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FDA 승인 발표 전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매수를 진행을 한다면 팝콘이 터지기 직전에 긴장감을 함께 사는 것이고, 발표 후에 매수하는 것은 결과라는 어떤 확실성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원칙과 분할 대응으로 타이밍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기업의 이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매수 타이밍이 참 중요한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HLB의 간암 신약이 FDA의 승인을 받으면 얼마나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을까? 주가는 아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승인 성공은 HLB에게 게임 체인저와 같아서 그동안의 기대감이 현실 매출과 기업 가치로 이어지는 어떤 출발점이 됩니다.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겠죠. 승인 직후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한가 급등이나 갭 상승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한 차례 기대감으로 12만원 돌파해서 13만원대 가까이 이렇게 올랐던 그 부분이 있고, 승인 확정 뉴스가 나오면 이전 고점이 13만원대의 돌파도 시도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일부 또 낙관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15만원 이상도 가능하다, 뭐 20만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장 심리에 따른 일시적인 급등 전망입니다. 이 글로벌 첫 승인 그 국산 항암제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서 축포가 충분히 터질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짧은 급등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미 반영된 재료가 현실화가 되면은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그 바이오 종목들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그 경험처럼 호재 확정 시에는 단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 HLB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승인 발표 후에 흥분이 가라앉으면 한두 차례 조정이 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거는 이제 새로운 상승 사이클로 가기 위한 숨고르기가 될 수가 있겠죠. FDA 승인인 것은 이제 다른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매출도 이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중장기 상승 모멘텀을 보면 이 FDA 승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 리보세라닙이 승인이 된다면 국내 최초 FDA 승인 항암제로서의 간암 외에 다른 암종으로 적응증을 확대를 추진을 할 것이고, 유럽도 EMA 승인, 그 다음에 국내 식약처의 승인, 뭐 여러가지 추가 호재들이 많이 대기 중이에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성공 스토리가 연속극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치료법은 두 약물 병용으로 특허 기간을 더 길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지금 뭐 전문가들도 최종 허가가 나면은 우리 또 지금 투자 진행하고 있는 저희 아카데미에서 투자 진행하고 있는 유한양이 있잖아요. 유한양에 이어서 국산 또 항암제 새로운 역사가 또 될 것이라고 그렇게 또 많은 전문가들이 또 보는 시각도 있어요. 특허 연장으로 최대 5년 추가 독점 판매가 또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승인 성공 시에는 HLB의 기업 가치는 분명히 재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글로벌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은 2027년 6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는데 3년 내에 이 시장의 50% 점유율을 HLB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표대로 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가령 이제 향후 연매출 1조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현재 시가총액 뭐 7조에서 10조 원 내외, 매출 대비 8배에서 10배 수준으로, 이거는 뭐 글로벌 바이오 기업 평균을 고려하면 무리가 없겠죠. 예, 그리고 해외 제약사들의 이 인수합병 타깃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주가의 어떤, 그러니까 승인 나면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하겠지만 일일비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FDA 승인 시 단기적으로 대폭발 하겠죠. 중기적으로는 숨고르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시나리오가 저는 좀 보입니다. 다만 지금 뭐 보면 이제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가 남발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뭐 로켓이 발사가 될 때도 연료가 필요하듯이 지속해서 상승을 하려면 실적과 추가 파이프라인이라는 어떤 연료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또 다른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신 것이 미승인 관련입니다. 네, 미승인 시 주가 하락폭. 이 경우에는 단기 충격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과거의 사례를 봐도 바닥이 뭐 어딘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예, 즉각적인 충격. 5월 달에 FDA 승인 불발 당시에 HLB 주식가 이 자체가 개장과 동시에 거래 제한폭 마이너스 30% 하한가까지 추락을 하면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뭐 시가총액이 거의 4조 넘게 증발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저희는 투자를 또 아주 그냥 여우같이 했지만, 아무튼 그룹주들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을 정도로 충격이 컸어요. 당시에 이제 진양곤 회장이 그 또 유튜브 생중계를 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또 해명에 나섰는데, 주주 포럼 생중계가 도중에 이제 갑자기 중단되는 또 그런 해프닝이 발생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또 거기에 또 이상한 루머들이 막 돌고 불안이 극에 달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또 이용을 했어요. 아무튼간 승인 실패라는 그 악재는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누구도 몰라요. 순식간에 투자 심리를 그냥 무슨 냉각시켜 버리는 그런 얼음 폭탄과도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승인 불발 시 지연인 시에는 1차 충격 이후에도 주가가 당분간 약세를 면치 못할 수가 있어요. 실제 5월 불발 후에도 뭐 며칠 동안 시총이 반토막이 나왔고, 결국에는 4조로 시작해갖고 6조 원 이상이 증발을 했고, 코스닥 시총 순위도 그때 당시에 한 3단계 2위에서 4, 5위로 밀려났나요? 이렇게 밀려났었죠. 예. 이후에 이제 재도전 계획이 알려지고, 중국 파트너사 임원이 뭐 방한해갖고 협력 의지를 좀 보이자 그때 이제 주가가 잠시 반등을 했는데, 그마저도 변동성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승인 보류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저는 20-30% 안팎의 급락은 각오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지금 뭐 코멘트를 드렸지만 이전 저점이었던 그런 그 부분까지 재공략 해야 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두 번째 실패는, 이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두 번째 실패는 뭘 의미하는지. 지연은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로 더 크게 이어져서 처음 충격보다 더 깊은 어떤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아마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래 물려있던 주주들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기회로 잡아야죠. 네. 미승인은 여러분들 영구적 실패는 아닙니다. 지금 뭐 앞전에도 HLB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드렸지만 영구적 실패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기회를 모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보완 요구 이 CRL이죠. 예, CRL을 받았을 뿐인데 약효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RCL이라고 적었네요. 약효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CRL을
받았고 약효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고, 이번에도 보완 사항이라면 몇 달 후에 재승인 도전을 또 노릴 수가 있겠죠. 뭐 회사 측은 이제 지난해에 그 제조 공정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3건이 지적됐었는데 이 경미한 사항을 다 보완을 시켰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또 얘기를 한 게,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게, 승인 여부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그 입장을 또 전달을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덕분에 뭐 똑같이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은 또 나타날 수가 있고, 분명히 또 저가 매수 세력이 유입될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일정 수준에서 하락에서 일정 수준 하락에서 좀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승인 시 주가가 출렁이는 엘리베이터처럼 단기간에 급 강화할 부분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공포가 확산될 수가 있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만약에 미승이 지연이 된다면 이성적인 그 대응이 되게 필요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을 세워두거나 손절 기준을 정해두면 패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 훼손 여부를 냉정하게 보세요. 이게 진짜 일시적인 좌절인지 아니면 진짜 뿌리가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인지 그거를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연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낙폭 과대 후에 반등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비책을 갖추는 것이 투자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GLP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관련 이제 소식이 전해졌어요.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서 크게 2가지 흐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을 강타한 그 GLP-1 계열의 약물의 열풍,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알겠지만 항암이죠. 항암 신약 개발의 경쟁입니다. H7B가 공교롭게도 이번에 애니젠 인수를 통해서 전자에 뛰어들었고, 원래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후자에 도전하고 있어서 이 두 트렌드의 교차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GLP-1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비만 치료제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이 비만 치료제가 붐입니다. 그렇죠? 이 GLP-1 유사체란 뭐냐 하면 인체 장에서 식후에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이것과 이제 비슷하게 작용을 해서 인슐린의 분비를 늘리고 식욕을 억제시키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LP-1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게 만드는 그런 체질로 바꿔주는 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노보노디스크의 그 세마클루타이드가 이게 대표적인데, 위고비죠.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해서 좀 유명해진 폭발적인 체중 감량 효과로 전 세계적으로 품절 사태가 날 만큼 인기를 지금 실제로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퉈서 차세대 GLP-1 주사제나 또 혹은 먹는 그 알약 형태 개발 경쟁 중이에요. 지금 국내도 뭐 HK 노엔, 뭐 대웅제약, 한미약품, 뭐 이 밖에도 이제 뭐 7, 8곳에서 관련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살 빼는 신약이란 말처럼 비만 인구 지금 뭐 2억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LB의 포지션이 이 항암, 간암 신약뿐만 아니라 지금 항암제에 주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인수한 그 애니젠을 통해서 이 GLP-1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니젠이 국내 유일의 GMP 인증 펩티드 제조 시설을 보유한 전문 기업이잖아요. 향후에 이제 차세대 GLP-1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는 중이고, 이 신약이 기존 약물보다 효능과 약효 지속 시간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어서 업그레이드된 어떤 위고비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HLB 제약도 계열사에서도 지금 장기 지속형 비만 주사제를
개발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니젠이랑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HLB의 이번 인수로 GLP-1의 열풍의 파도를 탈 어떤 서핑보드를 손에 넣은 셈이고,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 비교적 빠르게 이 대세에 편성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에 무슨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를 위협한다기보다는 중장기 어떤 성장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는 글로벌 바이오 업계의 두 흐름, 이 비만, 당뇨, 항암 분야 모두에서 이제 포진을 시키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냥꾼과 같아서 둘 다 잡으면 대성공이겠죠. 예, 한쪽은 근데 빠르지 않게 놓칠 각오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둘 다 잡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한 마리라도 제대로 잡는다면 기업의 이 가치가 여러 단계 도약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한 마리가 이제 무엇이 될지는 우리가 지켜보는 것도 투자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자,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을 제가 아는 대로 좀 드릴게요. 이 미국 관련해서 접목시켜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루머와 올바르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중국 관련해서도 이제 HLB와 접목돼 갖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HLB에게 미국의 정치와 경제 환경은 무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예요. 일단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전부터 의약품 가격 인하를 강력히 추진을 해왔고, 그런 부분들 있고, 또 이제 예전에 바이든 정부도 약값 인하를 추진을 했었지만 주로 정부 기관의 협상을 통한 방법이었고, 트럼프는 여기에 더해서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서 가격 인하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 보급을 쉽게 해갖고 브랜드 약값을 낮추는 정책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HAB의 이 간암 신약이 승인을 받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고가의 항암제로서 가격 책정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보여요. 고가로는. 그래서 보험사와 메디케어 등이 이제 가격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이라서 무조건 고가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LB로서는 합리적인 가격이랑 넓은 환자 접근성 전략을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긍정적으로 보면 고가의 약보다 경제성 있는 어떤 진짜 실질적인 어떤 그 효능이 있는 치료제로서 포지셔닝 할 경우에는 처방 확대로 인해서 매출이 증대가 되고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죠. 의약품 분야도 예외가 아니죠. 심지어는 수입 의약품에 대한 그 관세 부과까지 검토한 바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수면 위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산 그 원료의 약품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또 소식도 최근 소식인데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내 의약품의 원료의 30% 정도가 중국산이라는 통계도 있는데, 이거를 자국 또는 우방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그런 전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냐 하면, 간암 치료제 파트너 항서제약이 있잖아요, 중국에. 그래서 항서제약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캄렌리주맙이라는 약이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의약품 배제 같은 정책을 편다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다행히 지금 현재 FDA 현지 실사 진행했어요. 현지 실사에서 항서 제약 공장이 검증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품질적인 측면에서
문제 없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생물학적 안보법 등으로 이제 중국 업체와의 거래를 제한을 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거래 제한을 하면 한국, 일본 기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또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HLB로서는 최악의 경우에 미국 내 생산이나 제3국의 생산으로 전환하는 플랜 B가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미국 내 생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생산 준비를 좀 맞춰 놓고 있죠. 그래서 플랜 B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는요, 분명히 이거를 강조할 거예요. 메드 인 USA를 강조를 하면서 필수 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CDMO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에게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죠. 양날의 검이죠.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 CDMO가 대체 공급자로 부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공장을 둔 회사에 유리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LB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직 뭐 CDMO 사업을 본격화한 것은 아니나 애니젠 인수를 통해서 향후에 펩타이드 의약품 CDMO 사업을 키울 계획을 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애니젠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제가 알기로 미국 FDA에 지금 그 GMP 인증을 추진 중에 있죠. 만약에 미국 내 생산 압력이 커지면 FDA에 대한 인증, 예. 그리고 또 미국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해 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HLB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의 현지 고용 창출이나 투자를 포함시켜서 어떤 그런 또 새로운 또 움직임이 올해 또 도출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저지 관련 그 판매법인 세우고 있잖아요. 현지 인력을 충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행보가 시작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좀 그렇게 딱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나왔으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전통적으로는 뭐 친기업 성향이 강하지만 제약 산업에 대해서는 대중 인기 정책으로 약값이나 압박을 넣는 그런 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다만 신약 개발 촉진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또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혁신 신약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나 FDA의 규제 완화 또 좀 기대할 수도 있겠죠. 실제 트럼프 1기 시절에 그 라이트 투 트라이 법안 아시죠, 여러분들? 말기 환자가 실험약을 시도할 권리 이런 것들이 또 통과돼 갖고 바이오 업계에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혁신 신약 개발사는 이러한 규제 환경 개선에 수혜를 입으면서 추후에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모멘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 좀 부분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HLB의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 정권이. 물론 뭐 자국 우선주의는 도전 요인인데 신약 개발 장려와 중국 견제는 오히려 넘어간다면 이거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확실한 거는 HLB 경영진이 미국 시장 직접 진출 전략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런 정책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치는 변해도 좋은 약의 가치는 남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 리스크 관리만 어느 정도 잘 지려밟고 간다면 HLB의 글로벌 행보는 지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윤 대표님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신중하고 냉정한 시각으로 HLB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뭐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인기 바이오 주인만큼 연기금, 자산운용사, 외인들, 기관 자금 움직임도 되게 중요한데, 최근 흐름을 좀 보면은
지금 FDA 승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던 이데일리, 팜 이데일리 분석에서 승인되더라도 오히려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그 전망을 또 내놓은 것도 기관의 이 애널리스트들의 신중론을 대변한다고 봐요. 임상 데이터의 유효성과 상업적 잠재력에는 긍정적이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현재 주가가 투자 매력이 크지 않다는 그 의견이 일부 기관들에서 나오는 것이죠. 특히 바이오 전문 투자 기관들은 HLB 한 종목에 크게 베팅하기보다는 여러 파이프라인을 비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어요. 그리고 HLB가 이미 많이 오른 국면에서 비중을 좀 낮추고 다른 저평가 바이오로 갈아타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수급 데이터를 보면 외인과 기관이 HLB를 교대 매매하는 그 양상이 좀 관찰이 돼요. 예를 들면 그 최근에 어떤 날은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HLB를 가장 많이 순매도를 때렸고 반대로 또 기관이 순매수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게 그만큼 의견이 엇갈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기금 등의 일부 장기 투자는 HLB의 지분을 유지하거나 살짝 늘리면서 승인 성공 시에 수혜를 누리는 것이 좀 보이고 여우같이 일부 또 액티브 펀드들은 이벤트 전에 차익을 실현하는 식의 그런 또 매매식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대박을 기대하기보다는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해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또 오늘 뉴스가 나왔죠. 지금 진양군 회장 그 FDA 허가 결정 앞두고 그룹사 주식 폭풍 매입. 기관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참고하면 좋은 그런 중요한 신호인데 경영진의 주식 매매 동향이죠. 진 회장이 최근에 수개월간 그룹 계열사 주식을 폭풍 매입을 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작년 11월부터 HLB 바이오스텝 그 주식 21만 주, 12월에 HLB 제넥스 8만여 주 등을 꾸준히 이 장내 매수를 이어갔고 올해 1, 2월에도 이노베이션이랑 제넥스 주식을 각각 10만 주 이상 추가 매입을 했다. 예. 그래서 이번만큼은 FDA의 이런 승인이 확실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올 정도로 시장에 신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 근데 회사 측에서는 승인을 기대하는 건 맞는데 누구도 단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CEO로서 책임 경영 차원에서 지분을 늘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내부자의 강한 매수는 어찌됐든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이 돼요. 예, 그래서 기관들도 완전히 비중을 줄이지 않고 지켜보는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기대는 하되 대비도 한다. 이것이 기관 투자자의 시각을 한 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몸살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목이 좀 아파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개인 투자들이 여러 가지 지금 뭐 복잡한 그런 심경일 텐데 여러분들도 기관들처럼 이 차가운 이성을 잃지 않고 또 모두가 겁낼 때 오히려 이 담아내는 이 역발상을 구상을 해야 될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중심을 좀 잡고 냉정한 분석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기관 앞에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투자 행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기술적인 분석을 또 저희가 했는데 지지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선도 저희가 이제 좀 짜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해주신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분석을 모두 마쳤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HLB의 기업 펀더멘탈, 신약 가치와 파이프라인 그것과 더불어서 타이밍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좋은 기업에 좋을 때 투자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HLB라는 좋은 기업이라 해도
잘못된 타이밍에 사면 고생할 수가 있고, 반대로 어려울 때 담으면 큰 보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맨날 제가 이제 농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씨앗을 언제 심고 거둘지 아는 농부처럼 투자자도 기업의 계절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아카데미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그 저점 매수의 중요성을 다시 좀 떠올려 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 가치를 믿고 저점에서 이 담았던 종목들이 이렇게 훗날 꽃을 피워서 큰 수확을 안겨준 사례들을 경험을 속속들이 하고 있는데, HLB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인내의 결실을 또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이번 또 FDA 이벤트를 통해서 설사 승인 여부를 떠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여러분들 뭐 냉철한 분석과 배짱 있는 결정으로 앞으로도 자산 증대를 위해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겠고, 시청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행운을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이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